지난 시간에 뭐더라? 일정한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A의 1창과 2창의 크기를 비교하고 2창이 굉장히 클 때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학기 말에 시간이 되면 스페셜 토픽이라고 해서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포함하기로 하고 우리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목표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의 가장 큰 목표는 수소 원자의 2p에서 1s로 내려올 때 포톤 하나를 내는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할 때 여러분들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하모닉 포텐셜이 있을 때 트랜지션 레이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위 페르미 골든 룰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뭐냐면 그럼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어떻게 상호작용을 어떤 식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걸 봤었죠. 아직 뭐 저 고전적 거의 준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직까지 그래서 갈 길이 먼데 뭐냐면 거길 그 페르미 골든 룰을 살펴보면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은 잘 해서 적당한 극한을 취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주는 델타 펑션을 주는 거고 근데 남는 게 또 하나 있었죠. 어떤 하모닉 포텐셜 앞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그 오퍼레이터가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 사이에 갔을 때 어떤 경우에 그게 0이 아닌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주냐 하는 게 이제 소위 셀렉션 룰이에요. 셀렉션 룰을 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다루어야 되는 소위 픽처라는 거를 이제 먼저 생각해 보고 픽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어떤 피지컬 시스템이 있으면 그 피지컬 시스템의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볼 때 어떤 형태로 보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소위 말하는 슈레딩거 픽처예요. 슈레딩거 픽처라는 게 뭐냐? IH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다음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뭐죠? 조지 해밀턴에 대해서 웨이브 펑션이 어떤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가 하는 거를 보는 거죠. 물론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이건 시간에 의존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경우에도 시간에 의존하는 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 뭐냐?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럼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연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산자가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산자가 익스플리시트리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걸 가진 A가 있으면 A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연산자면 그냥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연산자죠. 그렇지만 이게 요거가 그러면 시간에 대한 변화를 따진다는 건 뭐냐면 시간 t에서의 그 상태 psi t 사이의 expectation value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간의 변화는 아니 A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시간의 변화를 어떻게 따지느냐? psi t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따라서 A는 시간에 변하지 않지만 A에 대한 psi t, expectation value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이거를 대입해 보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식을 쓰면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si t 요거를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H 왼쪽에 apply 하는 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써야 되죠. H는 허미션이니까 상관이 없고 이거에 A 요게 뭐냐면 deep side dt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가 있고 psi t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를 미분한 거 체인으로 써야 돼요. 요걸 미분한 거는 IH 바분의 1 A psi 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이거는 1 over IH 바 psi t 이게 뭐냐 IH 바를 바꾸면 A와 H의 커뮤테이터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요 시간에 대한 expectation value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커뮤테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있어요. 그래서 A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면 이 0이죠. 그러면 상수죠. 그러니까 A의 expectation value는 constant motion으로 줘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럼 타임 이볼루션을 어떻게 하느냐? 타임 이볼루션은 오퍼레이터에 있지 않고 웨이브 펑션, 스테이트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타임 이볼루션을 어떻게 하냐? psi t를 그러면 psi t 프라임에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는데 그 변하는 거를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고 그 오퍼레이터는 t와 t 프라임에 의존하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우리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우리 psi의 절대값의 제곱은 그러니까 이게 노멀라이즈가 돼야 되니까 노멀라이저블한 웨이브 펑션이 노멀라이즈가 돼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페이스만 가지고 있지 않고 크기도 변한다고 하면 노멀라이즈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게 넘버가 아니라 오퍼레이터니까 우리 이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여야 돼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고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라고.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으로 H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해도 이렇게 이런 다음 같은 형태를 쓸 수 있어요. 다만 그 식을 풀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간단한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만약에 시간에 의존하지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이거 적분해서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적분해서 얻는다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해밀토니안이 허미션 오퍼레이터면 그걸 다음과 같이 엑스포넨셜 펑션을 쓰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스테이트에 대한 상태에 대한 타임 이볼루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앞으로 그러면 요게 어떤 거냐 라는 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 성질을 봐야 되는데 그 성질은 첫 번째는 성질 중에 하나가 더블 프라임 T 프라임 다음 같은 성질을 만족해요. 말로 하면 T 프라임에서 T 더블 프라임으로 이볼브 했다가 T 더블 프라임에서 T로 이볼브 한 거는 T 프라임에서 T로 이볼브 한 거랑 같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죠. 말을 그럴듯한데 우리 증명을 해야지. 증명은 다음과 같이 쉽게 할 수 있어요. psi t를 위에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더블 프라임에서 t까지 타임 이볼루션을 했어. 혹은 t 프라임에서 이볼루션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보면 psi t 더블 프라임은 그 다음에 또 한 식은 t 더블 프라임과 t 프라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그러면 시계가 있으니까 이제 세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결합할까? 요거는 T 더블 프라임 psi T 더블 프라임은 T 프라임 psi T 프라임 이라고 해서 요거랑 비교해 보면 그 앞에 있는 요양이 요양과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 쉽게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psi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타임 이볼루션에 관한 하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썼네. 이제 조심해야 되죠. 이건 t와 t 프라임에 대한 함수고 그걸 t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요거를 보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h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은 다음과 같은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되고 당연히 1차 미분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걸로 쓰면 되죠. 이게 슈레딩거 픽처예요. 두 번째,
하이젠버그 픽처는 웨이브 펑션에다가 웨이브 펑션을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합시다. 어떤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냐면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T 대거 T수. 물론 이거는 T 대거는 이걸 바꾼 거랑 같은 거죠. 우리 시간의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우리 이 사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테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취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어디다가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냐면 psi에다가.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한 웨이브 펑션을 psi 바 t라고 하면 t 대거 t죠. 여기다가 psi t를 어플라이. psi t는 제로부터 t까지 이볼브한 걸로 쓸 수 있죠. 이걸 쓰면 이게 유니터리 매트릭스니까 이걸 곱하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되고 psi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젠 웨이브 펑션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시간에 의존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오퍼레이터를 그냥 놔두고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볼브 하는가를 보는데 이제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웨이브 펑션은 픽스를 해놓고 그럼 어떻게 되나? 오퍼레이터는 다음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의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하죠. 오퍼레이터에 대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하니까. 이거는 시간에 의존하죠. 이 앞에 이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 때문에 시간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사실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피직스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오퍼레이터는 시간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고 물론 시간에 익스플리시트 디펜던스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퍼레이터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은 웨이브 펑션, 스테이트가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이볼브 하는가를 봤는데 하이젠버그 픽처는 여기서 웨이브 펑션과 오퍼레이터의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웨이브 펑션은 픽스해 놓고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치 3차원, 유클리디안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을 보는 거랑 비슷해요. 회전을 볼 때 우리 어떻게 하죠? 회전 축이 있고 축을 고정하고 회전 어떤 벡터가 어떤 각도만큼 회전을 한다. 이렇게 기술할 수 있죠. 혹은 그 각도만큼 반대 방향으로 좌표축을 거꾸로 회전시키는 거는 똑같은 효과를 주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벡터를 직접 옮기기 때문에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좌표축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를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똑같죠. 그죠? 똑같은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아니까. 여기서도 그런 관계가 성립해요. 어떤 식으로 어널러지를 할 수 있냐? 힐버 스페이스에서. 힐버 스페이스는 어떤 스페이스냐? 스테이트가 베이시스인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psi가 베이시스죠. 그러니까 슈레딩거 픽처는 오퍼레이터는 그대로 있고
베이시스 팩터 psi t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마치 회전을 할 때 좌표축을 변환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죠. 슈레딩거 픽처는 베이시스는 일단 정했어. 단위 벡터를 베이시스를 정하고 오퍼레이터를 시간에 따라서 회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슈레딩거 픽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회전과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모든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은 웨이브 펑션에 대한 시간의 이볼루션으로 봤지만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웨이브 펑션은 더 이상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 A 바 T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시간의 이볼루션으로 봐요. 따라서 이게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볼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걸 보려면 어떻게 이볼브 하는가를 본다는 거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하면 이거랑 아까 했던 A에 브래킷을 치운 거랑은 다 다른 거죠. 이거는 위에 있는 걸 미분을 하면 되죠. 이걸 미분하면 아까 T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니까 T 대거를 그러면 저게 플러스가 되고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을 하면 ADT라는 미분하지 뭐. 그럼 T 대거는 저게 플러스니까 요걸 먼저 미분을 하면은 H 바분의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T 대거 H는 앞에 있으나 뒤에 엑스포넨셜 펑션인 거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T 대거 T0 요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니까 H A T 그 다음에는 요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T 대거 T0 A H 다음 거 쓸 수 있죠. H와 T는 서로 커뮤트예요. 그죠? 이거랑 T는 이 엑스포넨셜 펑션은 이거의 파워 시리즈로 쓴 거니까 파워 시리즈 이거의 파워는 H랑 커뮤트하죠 항상. 그죠? 그래서 다음 같이 쓰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나? 요 사이에 T 대거 요 사이에 T 대거를 쓰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마이너스인데 1 오버 IH 바를 쓰면 뒤에 있는 거 먼저 쓸 수 있죠. 그럼 T 대거 T0 AT 요게 A 바 T의 정이고 T 대거 HT H 바 T죠. 그 다음에 요거는 거꾸로 쓴 거니까 H 바에다가 A를 한 걸 뺀 거니까 요거의 커뮤트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시간의 이볼루션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아까 내가 계속 예를 들은 것처럼 h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u는 e to the i 저거에 t 프라임을 제로로 놓고 네거를 붙이는 거니까 i ht over h. 근데 그러면은 u랑 ut h는 항상 커뮤트하죠. h의 파워랑 h는 항상 커뮤트를 하니까 0이죠. 근데 h 바 t는 저 u h t 대고 u h u 대고 이거죠. 근데 u랑 h가 커뮤트하죠. 순서를 바꿔주면 u 대고가 1이죠. 그래서 이건 h. 그러니까 h 바는 원래 h랑 같아요. 시간에 인디펜던트해요. 그죠? h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h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는 h바와 h바의 커뮤테이터죠. 0이죠. 이렇게 되면 h바 t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연산자죠. 그래서 이게 컨스턴트 모션이 보존된다. 시간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는, 그럼 예를 들면 한 원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어떻게 되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아니, 그 갑자기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하지 말고 그냥 1D 프로블럼. H가 P 스퀘어드 2M BX. X에 대한 함수. 그럼 H 바는 P가, 그러니까 P 바의 제곱 2M P를 P 바로, X를 X 바로 바꾼 거죠. 이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슈레딩거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어떻게 보냐? 오퍼레이터에 대한 시간의 이볼루션을 보는. 이 중에서는 X바는 X바랑 P는 이걸 하면은 n분의 P바. 다음 같이 주어지고 dP바 dT는 이거는 이게 미분 연산자니까 앞에다가만 어플라이 한 거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다음 같이 주어져. 그래서 이걸 보면 마치 연산자가 오퍼레이터가 클래시컬 이퀘이션 모션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연산자예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저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저 포텐셜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
이건 B가 2분의 1 KX제곱. 따라서 Bx 바는 2분의 1 KX 바 제곱. B 프라임 X 바는 KX 바죠. 그러니까 dx 바 dt는 p 바 오버 m, dp 바 dt는 마이너스 kx 바. 고전적인 역학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보는 거랑 똑같이 보이죠? 그죠? 이걸 풀어도 솔루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니셜 컨디션을 줘야 되지만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오메가 이게 솔루션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이걸 구하는 거는 다 아니까 우리 그거를 내가 굳이 제로는 맨 위에 있는 거에서 시간이 n분의 p 바 제로 랑 x 바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 이 두 개 주어지면, 왜냐하면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거 한 번 더 미분하고 이걸 집어넣으면 x 바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쓰면 여러분들이 고전역학 시간에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x 바 t는 x 바 제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제로 사인, 코사인과 사인으로 주어지죠. 여기 있는 적당한 다음과 같은 양이 주어지는 거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하는 걸로. 다음같이 쓰면 x바 제로, p바 제로 주어지고 이거 한번 미분해서 t가 제로면 요거만 남으니까 이게 다 맞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맞죠? 그래서 다음과 시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시 쓰는데 다음과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요 x바나 p바에 대한 타임 이볼루션을 봤을 때 커뮤테이터를 썼죠. 이 커뮤테이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같을 때만 그래요. 시간이 같을 때만. 시간이 일반적으로 다르면 x바 t랑 x바 t 프라임은 일반적으로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위의 식을 보면 돼요. 이게 t랑 하나가 t고 하나가 t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안에 오퍼레이터가 여기 x바 제로라고 했지만 p로 쓰면 이게 n분의 p 제로죠. t가 바뀌면 x바와 p바가 섞이는 정도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같은 x바지만 시간이 다르면 일반적으로 커밋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x 이게 커밋한다는 거는 같은 시간일 때. 카노니컬 커뮤테이션도 T1, P바, T2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이퀄 타임일 경우에만 이게 성립해요. 같은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예에서 본 것처럼 X와 P가
시간에 따라서 막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 이거에 다음과 같은 하이젠버그 픽처를 쓸 때는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취할 때는 반드시 같은 시간에 쓰는 거죠. 자, 이게 가장 회전과 관련돼서는 액티브,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에 비교되는 거고, 비유되는 두 개의 아주 대표적인 픽처고, 마지막 한 픽처는 조금 약간 특별한데, 인터랙션 픽처라는 게 있어요. 역시 슈레딩거 픽처에서 어떤 게 이볼루션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인터랙션 픽처는 퍼터베이션을 다룰 때 좋은 픽처예요.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안이 아까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지만 이제는 역시 H0는 타임 인디펜던트한 해밀토니안이고 타임 디펜던트한 해밀토니안이 더해진다고 쳐봅시다. 이때 아까랑은 달리 아까 우리 슈레딩거 픽처에서 하이젠버그 픽처로 갔을 때 유니터리 웨이브 펑션에 대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었죠.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U를 하이젠버그 할 때는 T 대거 T0를 썼지만 여기서는 U를 그 중에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만 그렇게 쓰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트랜스폼된 웨이브 펑션은 프사이티가 슈레딩거 픽처에서의 웨이브 펑션이면 e to the I H0T H바 T 사이즈로 다음과 같이 돼서 여기 있는 요양을 S, T, 제로, 사이, 제로라고 씁시다. 일반적으로는 잘못 썼네. 이렇게 됐으니까 T, 바. 물론 저게 T라고 썼지만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러면 T 프라임으로 써도 괜찮죠? 다음과 같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STT 프라임은 프사이 T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쓰고 I T 프라임 T 프라임으로 쓰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T 프라임을 뭘로 쓸까? 이렇게 써도 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있는 요양을 T 제로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T0 T 대거 T 프라임의 S로 프사이 T 프라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T 프라임에 대고 저걸 쓰고
psi t 프라임은 요 양은 다시 psi 바로 쓰면 psi t는 psi 바로 쓰면 u의 인버스니까 e to the 마이너스 i h0 t 프라임 h 바 psi 바 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은 여기서는 STT 프라임이 뭐냐면 그래서 e to the i h0t over h 바 t t0 t 대거 t 프라임 0 e to the 마이너스 i h0 t 프라임 over h 바 복잡하지만 e to the i h0t over h 바 요게 뭐냐 하면 t 프라임 e to the minus i h t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럼 psi 바는 그러면은 시간에 의존할 테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를 지금 다 썼지만 이제 다시 요거를 제로로 쓸 수 있으니까 제로로 이렇게 쓴 걸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미분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되죠.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IH 바를 붙이면 마이너스 H0 하고 다시 붙은 거니까 psi 바티 플러스 이제는 뭐냐면 요걸 미분을 해야 되니까 요걸 미분하는 거는 e to the i h0t over h 바 요건 아까 미분했을 때 나온 게 뭐였었냐면 토탈 해밀턴이었죠. 이게 h t t 사이즈로 근데 이게 뭐냐면 H0 플러스 VT예요. 그러면 요게 psi t고 앞에 있는 요 H0는 앞에 여기 붙어 있지만 요거를 뒤로 쓰면 왜냐면 H0는 게 커뮤터니까 H0 곱하기 이걸로 쓰면 요거에다가 psi t를 곱한 게 psi 바니까 앞에 있는 거랑 캔슬이 되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면 IH0t over H바 VT T T0 psi0를 바가 나오니까 하이젠버그 픽처랑 헷갈리지만 슈레딩거 픽처에서의 바는 요걸 붙인 거. 요걸 붙인 거니까 이거는 요거가 psi 제로가
요게 psi t니까 요걸 psi t로 쓰면 psi t는 u 대거의 psi 바 t. 요게 u죠. 그래서 요거를 v 바 t psi 바 t 라고 쓰면 뭐냐 하면 dt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도 써야죠. I h 바 d dt dt 프라임은 이건 저쪽에다 쓰자. I h 바 d dt s t t 프라임은 S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S를 아까 우리 정의한 걸 보면 S가 S에 대한 정의를 보면 결국 S TT 프라임 STT는 1. 다음과 같이 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했지만 인터랙션 픽처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타임 인디펜던트 해밀토니안 혹은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면 언퍼터브드 해밀턴에 의해서만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켰어요.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큰 양이 있으면 어떤 개에서 해밀턴이나 이런 거에서 큰 양이 있고 작은 양이 있으면 우리 퍼터베이션이 전형적으로 그렇죠.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과 퍼터베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이볼루션에 나타나지 않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큰 양을 다음과 같이 앞에 페이스로 끄집어내면 남는 양들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나오는 걸 보면 요 H0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요 H0가 나오는 양은 전부 다 캔슬이 되게 돼서 나오는 거는 H0가 없는 V만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V만 포함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큰 양, 작은 양이 있을 때는 우리 항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렇지만 타임 디펜던스는 웨이브 펑션과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져 있지만 이거의 특성은 뭐냐면 이거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이쪽에 이게 psi인 경우에는 h0 플러스 b였는데 psi 바로 바꾼 순간 b 바밖에 없죠. 그죠? 이게 작은 양이에요. 이게 작은 양이면 이거를 b 바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익스펜션해서 풀 수 있어요. b 바의 0차식 컨스턴트 그 솔루션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b 바에 대한 1차식, b 바에 대한 2차식, b 바에 대한 체계적인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도록 이 픽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그래서 S는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S는 인터랙션 픽처에서
psi 바가 t 프라임에서 t로 가는 타임 이볼루션이에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S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처음에는 1이야. 제로스 오더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만 이볼루션을 볼 수 있죠. 요게 처음에 V바가 0일 경우에는 일정한 이게 0이니까 컨스탄트인데 노멀리션 1. V바의 first order는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적분을 하면 두 번째 솔루션은 T'부터 D까지 dt1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적분한 경우예요. 1을 집어넣고 T'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나눈 거고. 그 다음은 V바의 세컨드 오더는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고 적분을 하면 되죠. T'부터 T까지 dt1 T'부터 T1까지 dt2 다음 같이 구할 수 있죠. V바의 3차식은 여기다 집어넣고 적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차수까지 전부 다 우리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쓴 식을 인터랙션 픽처에서 다음과 같이 쓴 식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V 차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요건 나중에 인터랙션 픽처는 퍼터베이션을 다룰 때 좋은 픽처예요. 왜냐하면 퍼터베이션에 대한 시스테매틱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에 대한 퍼터버티브 시리즈는 이 방식을 따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지금까지 왜 갑자기 픽처를 했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쓰고 나오는 연산자를, 오퍼레이터를 하이젠버그 픽처로 바꿀 거예요. 우리 그래도 상관이 없죠. 우리 그걸 이제 나중에 염두에다 두고 나중에 하이드로젠 애텀이 2p1s 트랜지션일 때를 봅시다. 그거를 보면 우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 2p1s 트랜지션을 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딱 한 가지 남았는데 그거가 굉장히 길어. 굉장히 길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한 거는 뭐 셀렉션 룰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말하면 페르미 골든 룰에서 나타나는 트랜지션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언제는 0이고 언제가 0이 되지 않느냐 그 조건을 따져야 되죠. 그 조건은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X에 비례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졌을 때 일렉트릭 다이폴 포텐셜에 해당되는 X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X를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크리에이션 어널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쓴 다음에 특별한 어떤 0이 안 되는 채널을 이렇게 찾았죠. 우리가 이걸 셀렉션 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니라 하이드로젠 애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가군동량, spherically symmetric system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인 셀렉션 룰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시미트리가 나타나면 반드시 주어진 시미트리에 대해서 컨서베이션 로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시미트리랑 컨서베이션 로를 공부한 다음에 이 모든 도구를 가지고 이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의 마지막 피날레 수소 원자에서의 트랜지션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미트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대학교에 들어와서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다. 시미트리가 대칭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대칭성을 보려면 먼저 오퍼레이션, 어떤 시스템의 개에다가 오퍼레이션,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걸 생각합니다. 오퍼레이션이 뭐냐? 우리가 뭐 오퍼레이터를 작용한다. 스테이트에다 오퍼레이터를 작용한다는 게 뭐냐? 한 상태를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상태를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모든 거를 싸잡아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아주 추상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오퍼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좌표축을 XYZ축을 잡으면 좌표축의 부호를 전부 다 바꾸는 미러 시미트리를 미러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를 평행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로테이션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 중의 평면의 수직으로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임의 각도만큼 회전했을 때 자, 봐봐. 눈 감아. 돌렸어요. 눈 떠봐. 내가 뭐 했게?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죠? 했지만 오퍼레이션을 했지만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냐면 이 시스템은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고 얘기해요. 불변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시스템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면 그 시스템은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시미트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까처럼 원인 경우에 그 수직축에 대해서 임의의 각도만큼 회전시킬 때 회전에 대해서 이 원은 인베리언트하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원은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 시미트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 서로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이 시미트리는 지금은 원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각도를 돌려 임의의 각도만큼 회전해도 인베리언트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정사각형은 역시 그 중심을 지나고 정사각형면의 수직인 경우에 임의의 각도에 대해서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하지 않지만 90도의 정수배만큼 돌리는 회전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원인 경우에 임의의 각도만큼 돌렸을 때 돌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션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아까처럼 90도의 정수배 이런 것처럼 디스컨티뉴어스, 혹은 디스크리트 시미트리, 디스크리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물론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도 디스크리트한 거죠. 사실은 컨티뉴어스한 거랑 디스크리트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회전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좀 더 엄밀하게 컨티뉴어스한 것과 디스크리트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는 뭐냐면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컨티뉴어스하니까 아주 미소량, 인피니테시멀한 양만큼 변화해서 많이 하면 유한한 양만큼 회전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인피니테시멀하게 오퍼레이션을 거꾸로 돌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 갔다가 돌아오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원래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우리 그 경우를 디스크리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90도 돌리는 거는 인피니테시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물론 해서 90도를 돌릴 수 있지만 그거를 인피니테시멀한 걸 해서 90 돌릴 수 없게 그 사이에 항상 0 아니면 90도죠. 트랜스포메이션이. 패러티도 그렇죠. 이런 거는 디스크리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공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랜슬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패러티도 있을 수 있고 로테이션도 있을 수 있죠. 좀 여러분들이 짐작한 것처럼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은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이고 패러티는 디스크리트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트랜슬레이션부터 봅시다.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우선 1차원에서부터 해보면 트랜슬레이션의 정의는 psi x가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션은 오퍼레이터로 나타나야 되죠. 근데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는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A에 관련된 다음 같은 오퍼레이터. 이 트랜슬레이션 된 웨이브 펑션을 psi 프라임 x라고 하면 원래 저거의 데피니션은 다은 것 같지. 이게 왜 마이너스 A인지는 알죠? A만큼 트랜슬레이션 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X가 제로인 곳이랑 X가 A인 곳이랑 값이 같은 거죠. A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근데 이거는 X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summation translation by A만큼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근데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미분 오퍼레이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운동량, 모멘텀 오퍼레이터랑 비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래 I 요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오퍼레이터의 엑스포넨셜 펑션은 어떻게 정의하죠? 원점 근처에서 이거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정의하죠.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혹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재밌죠?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나타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미트리를 나타낼 때 용어로 모멘텀 오퍼레이터 P는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해요. P로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트랜슬레이션을. 모멘텀은 트랜슬레이션을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제너레이터. 한편 T는 이건 유니터리 하죠. 왜냐하면 P가 허미션이라면 적당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되지만 P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면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엑스포넨셜 펑션은 유니터리하고 유니터리하다는 거는 T A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T를 마이너스 A로 보낸 거랑 같고 T A의 대거랑 같죠. 자, 웨이브 펑션의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션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죠. 그러면 오퍼레이터는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항상 우리가 어떤 조금 아까 우리 픽처에서도 봤지만 픽처를 볼 때도 봤지만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는 항상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오퍼레이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두 가지를 항상 봤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적용하냐?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어떤 오퍼레이터를 프라임이라고 바꿨다고 합시다. 그 O와 O 프라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O 프라임을 좌표축은 그대로 두고 O를 변화시킨 건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두고 좌표축을 반대로 변환시킨 거랑 같아요. 요 관계식으로 오퍼레이터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해요. O'의 데피니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면 오퍼레이터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관계식으로 정의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오퍼레이션이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뭐 이런 경우 혹은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아까 A만큼 트랜스포메이션인데 A가 컨티뉴어스하게 변화하는 경우 A가 피어리어딕하게만 변하는 경우 디스크리트하게 변하는 경우 그럴 때 시미트리가 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